아주 애미 없이 잘한 티를 내는구나? 얼마 전 차은경과 정우진과 관련된 찌라시가 돌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대규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차은경의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충격적인 찌라시 내용을 본 오대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정우진이 유부녀와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소문난 것에 대해 아주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오대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정로펌 후계자인 조카 정우진이 그런 소문과 연루되는 것이 불편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우진은 내심 속으로 생각하길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본처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실적 중혼을 이어간 오대규가 겨우 이런 찌라시 하나를 가지고 자신을 나무라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오대규는 겨우 21살이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생인 오대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자기가 사법시험에 통과한 뒤에 아이와 여자친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했죠. 물론 이때만 해도 여자친구를 사랑했던 오대규는 정말 진심으로 약속을 했었고 여자친구가 사내아이를 키우고 있을 동안 불철주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개업과 동시에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고 덕분에 별다른 큰 위기 없이도 지금의 위치에 대정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로펌이 너무 잘 되자 첫사랑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눈꼽만치도 생기지 않게 되어버렸죠. 게다가 자기의 자식이라는 그 사내 아이도 그저 짐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오대규는 결국 쓰레기 같은 말들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너랑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고 정재계 집안의 딸들이 열쇠 3개 들고 줄을 서 있어. 근데 그런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막말로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렇게 오대규는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고 41년 전에는 유전자 검사 자체도 확실하지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오대규를 여자친구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대규의 여자친구는 오대규에게 버림을 받고 미혼모로서 힘들게 아이를 키워가다가 결국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마는데요.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으로 온 오대규는 자기를 똑 닮은 사내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가 자기를 많이 닮은 친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대규의 여자친구이자 정우진의 엄마는 말했어요. 당신, 나 죽으면 이 아이는 책임져줘요. 당신 아니면 이 아이 맡아줄 사람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영재 소리 듣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그렇게 오대규의 여자친구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고 오대규는 자기를 똑 닮은 사내 아이 정우진을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렇게 정우진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자 오대규의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셨어요. 아이고야, 이놈아, 이 애가 네 아들이라고. 그동안 서울대도 한 번에 입학해 사법고시도 한 번에 척하고 붙어서 이 애미 애비 속 한 번 안 썩이던 놈이 도대체 이게 무슨 큰 부류냐? 결혼도 안 한 녀석이 자식을 데려오고는 그 엄마는 이미 죽고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로펌 운영하는 놈이 이 애를 어찌 키운다냐? 게다가 애가 딸려 있는데 장가는 어찌 가냐? 그냥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갖다 줘라. 어린 꼬마아이 정우진은 자기를 고아원에 갖다 주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오대규의 외사촌 형과 형수가 갑자기 이 아이를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나 몰라라 어떻게 고아원에 보냅니까?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안 생기니 저희가 대신 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오대규의 아들은 오대규 외사촌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정우진으로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대규의 머리를 물려받아서 큰 어려움 없이 서울대에 입학한 뒤에 사법고시도 수월하게 통과해버리자 수십 년 동안 정우진을 나몰라라 하던 오대규가 그제야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정로펌에 입사하기를 권유합니다. 물론 오대규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려서 죄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놓은 뒤였어요. 하지만 외국 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맨날 마약에 음주운전까지 걸리는 바람에 이건 거의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고 그럴수록 착하고 바르고 성실한 정우진이 아쉬워지기 시작하는 오대규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불붙은 아버지의 관심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정우진은 뒤늦게 이러지 말라면서 피하기 시작했고 속이 좁은 오대규는 상당히 삐지고야 말았죠. 너 내가 이 로펌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오대규는 로펌을 가지고 정우진을 조련하려고 했지만 사실 정우진은 이 로펌을 물려받든지 말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가 대정로펌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로지 차은경을 보고자 하는 거였으니까요. 똑부러지고 똑똑한 차은경을 보고 있자면 미혼모로서 자신을 어렵게 키워내다가 결국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만 어머니가 생각났죠. 두 사람은 성격도 외모도 참 닮았고 그래서인지 정우진은 차은경을 볼 때마다 사랑과 연민 같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겼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대정로펌에 있던 정우진은 차은경이 대정로펌을 떠나기로 한 날 자신도 차은경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야, 정우진, 너는 이 애비 회사 물려받아야지. 도대체 저 여자가 뭐라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자 정우진이 대답했어요. 대표님, 왜 갑자기 아버지인 척하세요? 전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를 나몰라라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는 또 바람을 피우며 사실적 중혼을 하는 대표님 모습을 보면서 제 혈육이란 사실이 부끄러웠을 뿐이에요. 저는 대표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정우진은 대정로펌을 박차고 나가 차은경과 공동개업을 하게 되었고 핵심 변호사가 빠져나간 대정로펌은 결국 폭삭 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